캐시 스타트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팀의 비법 노트 발표를 맡은 발표자 오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캐시 스타트업을 지난 5개월, 6개월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갖게 됐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린 스타트업을 어떻게 전자제품에 적용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혹시 이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은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에릭 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낸 창업 경영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요,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빨리 빌드하고, 그러니까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아이템을 제품으로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시장에서 반응을 측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교훈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아이템을 100% 완성된 아이템을 시장에 딱 내놓는 게 아니라 70% 정도 완성된 아이템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80% 다시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응을 살펴보고 90%, 100%까지 완성시키라는 얘기죠. 왜 처음부터 100%까지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이 방법이 실패 확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을 예상만 하고, 책상 앞에서 예상만 하고 만들었던 제품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제품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은요, IT 서비스, 쉽게 말해서 게임이나 앱 서비스, 웹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던 창업 경영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그래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최소 요건 제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수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드 몇 줄만 바꾸면은 수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IT 서비스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모델이었고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전자제품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상 자금이 빵빵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갤럭시 S5 초기 모델,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보완을 해나가서 결국에는 시장에 내놓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그 과정들을 대학생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제품을 만드는 데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렴한 가격으로 요 린 스타트업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팁,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을 시장에 배포하는 팁,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두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냈던 그 스토리,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토타입 제작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시점에서 프로토타입과 시제품,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요, 미완성 버전이고요, 그 아이템의 초기 모델입니다. 굉장히 러프하고 조악해요. 반면에 시제품은 거의 90% 완성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최종 파이널 모델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사실상 100만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그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이 시제품을 만들지 못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과 시제품, 그 차이를 아셨죠? 자, 그러면요,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 아이디어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세상에 없는 완벽한 정말 완벽히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상 그 아이템은 어떤 다른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다른 말로 해서 기존의 기성 제품들의 단순한 조합으로 치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신체 사각지대를 촬영하는 액세서리가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신체 사각지대를 촬영하는 액세서리를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신체 사각지대. 이런 두피나 귀, 코, 입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촬영이라고 하면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도 초점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접사를 주로 하는 카메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위를 찍을 거면 접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요 촬영은 내시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내시경이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의 이 아이템은 내시경이라는 하나의 제품으로 일부를 치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거 하나 추가하자면요. 두피나 이렇게 피부를 촬영할 때는 확대경이 필요해요. 60배든 120배든 확대하는. 그래서 확대경이 또 저희 아이템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은요,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USB로 작동하는 내시경과 스마트폰에 달 수 있는 현미경,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템은요, 이 두 가지만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만한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즉, 우리의 아이템을 무슨 재료로 만들 것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아주 많은 고민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촬영할 거면 카메라고, 카메라 중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 결정하고 그 카메라 정해졌죠? 그리고 또 다른 부가적인 핵심 기능, 확대 기능을 하기 위해는 확대경이 필요하고, 확대경은 스마트폰 확대경을 쓰면 되겠다. 이런 재료 선정,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료를 만들으셨으면요, 우리의 아이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정해졌으면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돈을 투자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말뿐인 아이디어에 누가 투자를 해줍니까?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 두 가지 제품, 저희 팀 내에서 그 사비로 샀던 제품입니다. 여러분 돈 아까워하지 말고 그 아이템의 매진을 한번 해볼 생각이라면요, 일단은 최소한의 재료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구매를 해보세요. 지금 밑에 나온 이 그림이요, 저희가 65,000원으로 만든 첫 번째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얻어진 사진이 바로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원하는 기능의 한 70% 정도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를 정한 다음에 빨리 구매하고 테스트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제품을 최종 고객에 결국에는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가진 아이템으로 발전을 시키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샀던 이 제품, 이렇게 조악하게 조립했던 이 제품은요, 컴퓨터로만 볼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버전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OTG 케이블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OTG 케이블이라는 것은요,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젠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젠더랑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했어요. 자, OTG 케이블은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큰 애를 먹었죠. 하지만 세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랑 꼭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았어요. 이름을 모르는 일본에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혼자서 아마추어 버전으로 출시했던 어플리케이션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저희는 이렇게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었지만 2단계에서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약 20개 정도를 만들어야 했고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화 경진대회, 작은 사업화 경진대회에 나갔습니다. 이 프로토타입과 함께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프로토타입이 있으면요, 수상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결국엔 저희는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서 200만원의 자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20개를 제작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팁이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품을 단순화해서 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을 찾은 다음 그 기성 제품을 사고 구매하고 조립한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는 이 5가지 단계입니다. 참 쉽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 프로토타입을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통 대학생분들은 뭐 이거 공짜로 주는데 누가 안 받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하면요, 공짜로 드셔보세요 하면 다 먹어요. 그리고 그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고객군들이 있어요. 저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요, 이렇게 막 접근성이 이렇게 쉬운 고객들이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접근성이 좋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소형 집단을 먼저 노리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대형 집단을 노려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필승 전략이에요. 자, 저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병원 대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병원은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수의 끝판왕이었어요. 끝판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뭔가를 해야만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들고 여기서 한번 시연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잡상인 취급하듯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를 문전박대했어요. 자,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던 수십 번의 결과, 그러다가 저희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저희가 대형 집단을 찾아가는 거였는데요. 자, 소형 집단이 아니라 대형 집단에 찾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병원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는데,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원장님이신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옆에는 이제 저를 직접 상대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계세요. 간호사분들이거나 아니면 실장님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제가 왔다는 사실을 원장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 저희는요,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홍보나 마케팅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마케팅 상품에 적응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이 늘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현상 유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홍보가 잘 돼서 병원에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일이 많아지는데 그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간호사 입장에서는 원장이 시킨 일이 아니니까 좀 커트를 하는 겁니다. 간호사 수준에서. 그래서 저희는 의사결정권자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이게 소형 병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대형 병원, 그러니까 원장과 의사와 간호사의 숫자가 한 3, 40명 정도 되는 대형 병원의 경우를 보면요. 대형 병원에는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렇게 있은 다음에 홍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특징이에요. 홍보나 마케팅을 전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자는 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홍보, 그 환자 수가 일종의 자신의 그 실적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는 사람인 거죠. 아까 봤던 그 간호사와 홍보 담당자가 얼만큼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저희가 대형 병원에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게 이 담당자가 저희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요, 생각보다 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보수적인 집단, 병원 같은 집단에서도 실험적인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 사람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홍보 담당자를 잘 설득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저희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험적인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면 어쩌죠? 결국엔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의사결정권자가 저희에게 약간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심지어 저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여기 CEO가 누군데 한번 저랑 면담 좀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까요? 그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희의 경우는요, 병원, 일단 치과를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종 의사결정,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 의사들이 들어가는 공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치의신보라고 하는 거대한 웹 커뮤니티인데요. 그 커뮤니티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치과 의사도 변해야 된다. 치과 의사도 경영을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시는 한 치과 의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 저희의 아이디어를 들어줄만 했어요. 게다가 그런 부류의 이렇게 분들은요, 대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다른 의사들은 시간 낭비라고 싫어해도 그런 분들만큼은 저희를 만나주고 저희 아이디어를 일단은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됐고, 실제로 저희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치의신보라는 곳에서 한 치과 의사를 만나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의 시제품 20개를 그 병원에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 시장에 내놨으면 그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절대 상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피드백이 왔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자, 그거는요, 엄청나게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그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면요, 수억 원을 들여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요,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수억 원을 들여서 세상에 내놓은 다음에 막 형장의 이슬처럼 내일 모레 사라져버릴 그런 아이템을, 그렇게 한 뒤에나 깨달을 수 있었던 뭔가 그 성공의 열쇠를
수십만 원, 수백만 원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그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피드백이 안 나오면요, 피드백이 나올 때까지,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반드시 적용하고 다음 버전으로 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시장에 그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피드백을 받는 이 세 가지 핵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에요. 프로토타입 만들고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 받고 다시 그거 피드백 받고 나서 프로토타입 다시 만들고 그리고 시장에 내놓고 또 다시 피드백 받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한 저희의 노하우로 어떻게 저희의 아이템을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초기 아이템은요, 치아 전용 촬영 액세서리였어요. 그냥 이빨에 넣고 핸드폰으로 이빨을 볼 수 있는 그 수준이었어요. 저희는 이 아이템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인데요. 이 프로토타입은 진짜 단순하게 칫솔과 내시경으로 치환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치과 의사를 만나본 결과 뭔가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창업 전문가분들도 이거 약간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피드백을 기준으로 다음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버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체의 사각지대를 촬영할 수 있는 촬영 액세서리인데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죠. 이 프로토타입이 아까 보셨는데 65,000원으로 만든 저희의 거의 프로토타입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이 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었고요. 이 정도면은 프로토타입이 완성될 만큼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서 일단 1차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창업경진대회는요, 창의 아이디어 사업화 경진대회라고 하는 성균관대에서 주최한 조그만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저희가 이 제품을 발표를 했고 결국에는 최우수상을 타서 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200만원으로 뭘 했을까요? 프로토타입을 20개 제작했어요. 아까는 하나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20개를 제작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치과와 피부과에 치과 피부과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저희 부원들이 열심히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가다 보면요, 좋은 일은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하게 학교 측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결국엔 1,000만원 정도 내외로 시제품 제작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계약 마감일이에요. 2014년 11월 25일에 저희의 최종 시제품이 20개 나옵니다. 1,000만원으로요. 65,000원이었던 저희의 투자금이 어느새 1,000만원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00만원이죠. 1,200만원. 65,000원이 1,200만원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린 스타트업을 전자제품에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던 경험이고 스토리입니다. 이 강의를 마치기 이전에 지금 KC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줘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하시고 반드시 변화로 만들어내십시오. KC 스타트업
화이팅입니다.